자, 오늘은 챕터 16의 페이지 107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점은 1780년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리에리의 오페라인 오르무스의 왕 악수르라고 하는 이 작품이 공연이 되고 있고, 이 공연이 끝난 후에 이 황제는 이 작품을 두고 이제까지 상연된 오페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오페라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리에리의 목에 메달과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살리에리는 감격하고 이때 받은 메달과 목걸이를 평생 걸고 다닙니다. 아직까지도 병실에서조차도 살리에리는 이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는 영예의 상징으로 이 메달과 목걸이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오페라가 정말로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런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차르트 보기에는 이 작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 역시 살리에리에게 아첨하는 말을 던집니다. I never knew that music like that was possible. 그런 종류의 음악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아첨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작품 살리에리가 없는 가운데서는 이 작품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 그러한 진부한 음악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챕터 16이 끝나고 챕터 17 신에 대해 승리하는 무서운 방법이라고 하는 이 챕터, 바로 살리에르가 신에게 적대감을 보이면서 그 적대감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차르트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소식 이후에 진행되는 이 시퀀스는 돈 조반니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작품의 공연 장면을 비추면서 모차르트 아버지인 레오폴드와 또 돈 조반니의 주인공인 기사장을 관련을 주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죽일 무서운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살리에리의 공연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모차르트가 술이 취한 채 들어오는데, 이 술에 취한 채 등장한 이 모차르트에게 아내인 콘스탄체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말에 이어서 아버지의 근엄한 초상화가 화면에 비치고 돈 조반니에서 대리석 석상이 노래하는 장면의 첫 함성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화음이 울려 퍼지고 무대 위에는 망토와 헬멧을 쓴 기사장 형상의 한 인물이 팔을 뻗고 피난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방탕한 돈 조반니를 비난을 하는 이 기사장의 어떤 모션은 바로 모차르트를 비난하는 레오폴드의 모습처럼 이 모차르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는 이 스페인 귀족인 돈 후앙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오페라 작품입니다. 이 여성 편락이 대단히 심했던 방탕한 인물이 돈 조반니고, 이 돈 조반니는 이 안나에게 지근거리다가 아버지인 기사장의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투 끝에 이 안나의 아버지를 찔러 죽입니다. 이 죽은 이 기사장을 다시 돈 조반니가 초대를 하게 되는데, 대리석상을 보고서는 초대를 하는데 마치 혼이 있는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기사장의 석상이
조반니의 죄를 질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달아나죠. 대단히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또 오페라 형식을 깨는 피가로의 결혼이 이제 코믹 오페라로 아주 그때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를 또 도입을 했다면은 이 돈 조반니라고 하는 작품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바닥에 갈라지고 지사장은 뉘우치지 않는 돈 조반니를 지옥으로 납치합니다. 이 오페라에서도 이 연극의 어떤 장면들을 반복을 하면서 돈 조반니를 지옥으로 납치하는 장면이 무대 위에 공연이 됩니다. 자, 이 작품을 이제 공연하면서 모차르트가 창백한 안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를 하고 있는데 희막은 돈 조반니는 여기서 돈 조반니는 바로 모차르트 자신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보이스 오버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암담한 오페라의 무서운 유령이 솟아올랐고 회개하라고 외치다는 죽은 기사단이 형상을 한 얼굴이 무대 위에 서 있었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자, 그래서 이 돈 조반니라고 하는 작품에 담겨진 그 의미를 살리에르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And I knew, only I understood.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at the horrifying apparition,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환영은 바로 다름 아닌 레오폴드였습니다. Raised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바로 레오폴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울프강 has actually summoned up his own father. 모차르트는 실제로 그의 아버지를 summoned, 소환해서 to accuse his son before all the world.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to accuse, 탄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t was terrifying. 정말 끔찍했고 and wonderful to watch. 보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장면이었고 끔찍하지만 동시에 wonderful,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논평을 보면은 이 살리에리가 바로 모차르트의 내면세계와 천지성을 완전히 이해한 유일한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리에리는 사막의 피날레에서 방종한 젊은 귀족 돈 조반니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이 무덤에서 부활한 기사장의 망령을 레오폴드라는 인물, 즉 검은 가면이 달린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망토를 입고 방탕한 아들을 피난하러 나타난 모차르트 아버지 홀령의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사실 아버지를 불러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탄핵하도록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돈 조반니 공연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한 5회에 걸쳐서 공연이 되었는데 살리에르는 이 공연 매회 공연마다 5회에 걸친 공연 전부를 다 관람을 했습니다. 이 천재성을 알아본 유일한 인물이 지금 당대의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시점이 1826년으로 바뀌어서 다시 병실에서 늙은 살리에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Now a madness began in me. 광기가 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The madness of a man splitting in half. 둘로 쪼개질 것 같은 madness of a man, 인간의 광기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Through my influence, 내가 영향을 미쳐서 I saw to it, 내가 알기로는 나의 영향력 때문에 Don Giovanni was played only 5 times in Vienna. 돈 조반니라고 하는 오페라는 비엔나에서 5번 밖에
상연되지를 못했습니다. But in secret, 하지만은 비밀리에 I went to every one of those 5. 5번의 공연 전체를 보러 나는 비밀리에 극장에 갔습니다. All alone, 나 홀로. Unable to help myself, unable to help myself, 어쩔 수 없이 극장에 갔습니다. What shaping sound I alone seems to hear. 나 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나 혼자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멋들어진 What shaping sound, 그 멋들어진 음악을 듣고 워시핑, 숭배를 하기 위해 매해 공연마다 극장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이고 살리에르는 공연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레오폴드라는 인물이 죽었지만 무덤에서도 여전히 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인물은 단지 살리에르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오페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를 못하죠. 살리에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And hour after hour, 몇 시간 동안 as I stood there, 내가 거기 서 있는 몇 시간 동안 understanding even more clearly how the bitter old man was still possessing his poor son from beyond the grave. 하지만 그 아버지 레오폴드가 죽었지만은 무덤에서도 여전히 그 불쌍한 아들의 불쌍한 아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불쌍한 아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clearly, 아주 선명하게 이해를 하면서 나는 그 극장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I began to see a way, 그리고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A terrible way, 끔찍한 방법을. 뭐뭐 할 수 있는 끔찍한 방법에는 I could finally triumph over God my torturer. 나를 torturer, 고문하는 그 신에 대해 승리하는 terrible way, 그 끔찍한 방법을 마침내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리에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terrible way라는 것은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처럼 검은 망토를 입고 모차르트를 찾아가서 장성곡입니다. 레켐이라고 하는 이 장성곡 작곡을 맡기고 그 작곡을 재촉해서 그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terrible way입니다. 살리에리는 이 상점에 가서 전에 가면무도회에서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드가 입었던 검은 망토를 찾아서 입고 또 어떤 검은 가면이 부착된 모자를 씁니다. 모차르트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모차르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레퀴엠이라고 하는 장성곡을 작곡을 부탁하죠. 이런 형상으로 모차르트를 찾아가는 것은 모차르트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복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챕터 18에서는 바로 모차르트를 찾아가서 살리에르가 작곡을 부탁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의 영문 대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 have come to commission work from you. 나는 커미션, 어떤 의뢰할 곡을 갖고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commission work. 나는 당신에게 이 곡을 의뢰하러 왔어. What work? 무슨 작품? A mass for the dead. 죽은 자를 위한 메스곡, 장성곡이요. What dead? 어떤 죽은 사람? Who is dead? 누가 죽었어? A man who deserved a requiem mass and never got one. requiem mass라고 하는 곡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신분 높은 deserved, 어떤 그런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and never got one, 아직은 requiem을 갖지 못한 그 죽은 사자를 위한 그런 곡이요 하니까
Who are you? 이제 이 곡을 의뢰하는 당신이 누군가를 묻습니다. 살리에르는 I'm only a messenger. 나는 그 사람의 메신저일 뿐이요. Do you accept? 받아들이겠어? You will be paid well. 돈 많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르는 성금으로 50덕것을 내놓고 이 라켐 작곡을 끝내면 50덕것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작곡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살리에르의 최종적인 이 계획이 이제 실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작품의 후반부 전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은 라켐 작곡에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와 그 결과를 이제 장면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라켐 작곡을 의뢰하는 이 부분입니다. 모차르트는 궁핍에 시달리는 아내에게 이제 돈을 줍니다. 바로 살리에르가 성금으로 준 돈이죠. 돈의 출처를 이 콘스탄츠가 묻지만은 모차르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은 이 지금 상황에서 이 작곡을 하는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짐작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건강이 대단히 좋지 못한 그런 상태이고 그런 어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곡을 무리한 작곡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리에르는 버글러 신부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먼저 라켐을 손에 넣은 다음 그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켐 작곡을 의뢰를 해서 그 작곡을 끝내면 악보를 넣고 그 다음에는 그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 라켐을 모차르트의 장송곡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계획이 다음 대사에 나와 있습니다. His funeral, imagine it. 모차르트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Cathedral 성당에는 비에나 시링대의 모든 비엔나 시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His coffin, 모차르트 little coffin in the middle 중간에 모차르트의 작은 관이 놓여져 있습니다. And suddenly in the silence. 그리고는 갑자기 그 침묵을 깨고 music, 음악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라켐이라는 음악이 흘러나오죠. A divine music burst out of them all. 그들 모두를 사로잡는 이 어떤 멋진 곡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A great mass of death. 너무나 위대한 죽은 자를 위한 미사곡. 라켐 Mass for Wolfgang Mozart. 모차르트를 위한 장송곡. Composed by his devoted friend Antonio Salieri. 그를 진정으로 그에게 헌신하는 친구인 살리에리에 의해서 작곡된 바로 라켐 Mass 장송 미사곡. 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What sublimity, 얼마나 장엄하고, what depths,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What passion in music,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인 음악인가. Salieri has been touched by God at last. 마침내 신의 손길이 살리에리에게 닿고 And got first to listen. 마침내 신은 그의 음악을 듣습니다. Powerless to stop it. 그리고 그것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랍니다. I at the end, for once. 그리고 마침내 나는 laughing at him. 그 사람을, 그분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비웃게 되었습니다. Do you understand? Do you? 당신도 이해를 하시겠소? 하면서 버글러 신부에게 묻습니다.
마침내 자기가 이 장송곡 레퀴엠 미스 모차르트 손에 의해서 작곡된 장송곡이 바로 신을 조롱을 하고 모차르트에게 복수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퀴엠 잠깐 듣고 다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리에르는 다음과 같이 걱정을 합니다. The only thing that worried me. 내가 걱정스러운 단 하나의 일은 was the actual killing. 실제로 죽이는 일입니다. How does one do that?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겠어? How does one kill a man? 어떻게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어? It's one thing to dream about it.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It's very different when you have to do it. 생각하는 것과 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직접 행하는 것은 very different, 매우 다른 일입니다. With your own hand, 당신 자신의 손으로. 그러니까 살해라는 것을 생각할 때와 이 직접 살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살리에르가 죽이는 방법을 두고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가 모차르트를 죽이는 방법은 바로 라케임이라고 하는 이 장송곡을 작곡하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 병이 든 그를 모차르트를 혹사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것으로 챕터 18을 끝내고 자, 챕터 19 다음 챕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케임이 작곡되기 전에 조금 이제 끼어드는 장면이 마술 피리의 공연에 관련된 그런 장면입니다. 챕터 19에서 이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매직 플루트라고 하는 마술 피리 대단히 유명한 모차르트의 또한 오페라이죠. 내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가 바로 이 매직 플루트라고 하는 마적이라고 하는 혹은 마술필이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챕터 19에서 그 마술필이 공연에 대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시카네드라고 하는 이 인터테인먼트를 다루는 이 매니저가 독일어로 쓴 재밌는 또 판타스틱한 작품을 써달라고 모차르트에게 부탁을 합니다. 독일어로 쓰이는 작품이라는 것과 이 작품은 오페라 극장보다는 대중극장에서 이제 상연될 것이라고 하고 공연 수입의 절반을 모차르트에게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작곡자에게 공연 수업 전체의 반을 주겠다고 지금 시카네드라고 하는 배우가 지금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 시카네드가 콘스탄츠가 얼마 주냐고 자꾸 묻자 How about half the receipt? 반이 어떻소? half the receipt 반이라고 스탄지 근데 그 안에는 콘스탄츠는 다음같이 합니다. I'm talking about now. 공연 수입의 반이 아니라 지금 얼마를 주겠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How much will you give me him now? 지금 당장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 성금으로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이제 묻죠.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술필이 작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컨스탄츠의 말처럼 이 성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금을 주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카네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대중극장에 올릴 오페라를 이제 모차르트는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술필이라고 하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장면이 전환되어서 1790년대 모차르트의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슈비텐 남작가 살리에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차르트는 아주 공공한 그런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그 가정교사가 할 수 있는 모차르트의 가정교사 자리를 추천해 줄 수 있느냐고 살리에르가 에레에게 슈비텐 남작이 묻지만은 감히 모차르트를 추천해야 해줄 만한 그런 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렌베르그라고 하는 이 상인의 딸을 가르치도록 이제 어떤 추천이 되고 이 슈렌베르그라는 사람의 딸을 가르치러 갑니다만은 얼마 가르치지 못하고 이내 가정교사를 또 그만두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계속해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궁핍한 상황에 있는 모차르트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시카네드의 극장에 올릴 마술피리 작곡과 또 살리에르가 요구한 라켐이라고 하는 작품을 동시에 작곡하는 것이 대단히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들을 이제 억셉트해서 두 작품을 동시에 지금 작곡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과로가 이것을 작곡하느라고 어떤 그 과로를 하게 되는데 이 과로가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행곡이 작곡이 되고 있고 라켐의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디아스 이레라고 하는 라켐의 격렬한 음조가 갑자기 터져 나오고 이어서 격렬한 로크 소리가 들립니다. 이 아주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이 곡은 분노한 신의 제목처럼 분노한 신의 격렬한 음성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격렬한 로크 소리와 함께 들리는 합창은 모차르트의 불안과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 유튜브에 무료로 이 라켐 전곡이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라켐을 쳐서
모차르트의 이 전곡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 장송곡이라고 라켐이라고 하는 형태로 몇몇 작곡가들이 이 작곡을 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라켐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붙은 곡 가운데도 모차르트의 이 라켐이 가장 좋은 그 라켐입니다. 한번 반드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사람은 시카네드입니다. 시카네드가 지금 마설필이 작곡을 의뢰를 한 그 사람이죠. 그런데 테이블 위에 널려 있는 대본이 마설필이가 아니고 진혼곡 라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시카네드가 화를 내면서 자기가 의뢰한 곡을 완성했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바로 마술피리를 다 썼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기 머릿속에 있다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마술피리에 대한 그 내용과 어떤 의미 거의 그냥 갈겼으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카네드가 화를 내면서 빨리 마술피리를 작곡하라고 화를 내면서 빨리 하라고 요구를 하고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90년대 대낮의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살리에리의 응접실에 앉아있는 로를이 보이고 이 로를은 더 이상 모차르트를 정탐하지 못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차르트의 상태가 너무나 무섭고 또 제정신이 아니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지금 살리에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차르트가 우스꽝스러운 모차르트를 오페라를 쓰고 있다고 이제 로를이 보고합니다. 바로 마술필이죠. 살리에리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의뢰한 레퀴엠을 작곡하지 않고 지금 딴 작품을 작곡하고 있다는 것에 대단히 놀라게 되죠. 살리에리는 다시 모차르트의 집을 방문을 해서 라퀴엠 작곡을 종용을 하게 됩니다.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이 살리에리가 재촉을 하죠. 이 두려워하는 모차르트에게 콘스탄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차르트에게 콘스탄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울피, I think you really are going mad. You work like a slave for that idiot actor who won't give you a penny and here. 돈 한 푼도 주지 않는 그 바보 같은 그 시카네드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퀴엠 작곡하는 데는 바로 돈을 바로 주고 또 많이 주고 있는데 이 레퀴엠을 작곡하지 않고 마술필이 작곡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질책을 하죠. This is not a ghost. 이 돈을 주는 사람은 유령이 아니요. This is a real man who put down real money. 진짜 돈을 주는 진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Why on earth? 도대체 왜 당신은 Don't finish it? 왜 그 곡을 라켐이라는 곡을 끝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어쨌든 라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모차르트 자신의 죽음과 관련을 맺으면서 등장하는 음악적인 상징입니다. 콘스탄츠가 계속 잔소리를 하자 모차르트는 소리를 지르고 배경음악으로 이때 라켐의 대단히 위협적인 Rax Tremendi Majestes라고 하는 이 곡조가 들리고 이 곡조와 함께 모차르트를 내려다보는 레오폴드의 초상화가 걸린 벽이 보입니다. 레오폴드가 아니고 레오폴드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하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텍스트입니다. 레오폴드죠. 무서운 대왕이라고 하는 지단조로 시작하는 합성은 대단히 강렬하지만은 살범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도와달라고 하는 어떤 애절한
분위기로 또 반전을 하죠. 대단히 아주 장중하고도 무서운, 그러나 또한 부드러운 곡이기도 한 것이 이 무서운 대왕이라고 하는 이 곡입니다. 이 곡을 쓰고 있던 모차르트가 이제 놀기 위해서 집을 빠져나가고 바로 이때 마술피리의 파파파파라고 하는 경쾌한 음이 다시 들립니다. 모차르트는 시크한 애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 락햄은 실제로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차르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오페라 마술피리는 이 진흥곡이 작곡이 되던 시기와 비슷한 어떤 시기에 마술피리라는 작품이 그 무대에 올려집니다. 비슷한 시기죠. 이 영화에서 락햄 작곡을 의뢰하는 인물이 이 살리에리라는 그 인물로 처리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이 모차르트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이 인물이 락햄 작곡을 의뢰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극적인 어떤 전개, 효과적인 방식이죠. 모차르트가 락햄을 작곡하면서 기력이 쇠잔해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 것도 대단히 극적인 효과를 높이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19, 챕터 19의 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챕터 20을 가보겠습니다.